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우리나라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도 잘 아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971년 10월 30일에 준공된 12층에서 13층 규모의 24개 동 1578세대의 대단지로 이루어진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입니다. 시범아파트가 건축되기 이전에는 철거민이나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던 시기입니다. 1960년대 서울은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택난과 급순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계기로 여의도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은 밤섬을 폭파하여 여의도에 윤중로 제방을 만들어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개발 완공 후 거액의 부채를 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여의도 택지를 팔아 부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허허벌판인 택지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아파트를 분양하여 택지를 팔 계획을 세웁니다. 불도저,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의 서울시장인 김현옥은 파격적이고 대대적인 도시개발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는 명동 지하도, 세운상가, 강변북로, 여의도 개발, 그리고 시민 아파트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착공 13개월 만에 준공되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시민이 독자적으로 집을 짓기에는 시간, 대지, 자금 등 어려운 여건이 많으신데 시에서 연립식 주택을 많이 지어 집 없는 시민들을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3만 3천여 평 대지 위에 세워진 24채의 이 아파트엔 국민학교와 유치원, 아동공원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서울의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시민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규모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아파트 2,000동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무려 400여 동의 시민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새롭게 공급하게 된 시민아파트는 시범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한 아파트가 여의도 시범아파트입니다. 시범아파트는 기존의 서민층을 위한 아파트가 아닌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튼튼하게 잘 짓는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중산층을 겨냥하여 단지형, 고층, 중대형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불도저 시장으로 유명했던 분이시죠. 그분이 그 사고를 책임지면서 그 서울시장을 물러나시고, 뒤이어서 이제 양택식 시장이라는 분이 시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마포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어떤 그 보상작용이었겠죠. 당시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름 자체도 시범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놀라운 속도로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도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한 1년여 만에 지어서 기록에 의하면 70년도부터 71년도에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파트에 이제 첫 입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입주를 하게 됐고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계속 사셨으니까 거진 40년 정도를 그 시범 아파트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아파트를 처분하시고
여의도를 이제 떠나게 됐죠. 그럼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건축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단지 계획은 서구의 단지 계획 원리인 근린주구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입체적 보차 분리 대신 쿨대삭을 도입하여 아파트와 녹지, 차량 공간의 켜가 전용 공간을 단지 외부와 분리하였습니다. 남양위주의 일자형 배치 계획으로 단지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2층 규모의 복도형 방식으로 주동을 계획하고 15, 20, 30, 40평형으로 다양한 평형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두 세대를 합치면 60평형대까지 가능했습니다. 30평 이상 아파트에는 식모방이 기본적으로 있었으며 이는 규범이자 공식이었다고 합니다. 부부 전용 욕실도 기본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흥미롭고 신기한 사실은 동시대에 건설된 한강 맨션 아파트나 반포 주공 아파트와는 달리 시범 아파트는 복도형으로 되어 있었고 복도에는 발코니와 오픈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오픈이라고 표기된 공간은 당시 전통적인 식문화 기반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장 담그는 일이 쉽지 않았고 간장, 고추장, 된장을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집에서 장을 담가 먹지 않게 됩니다. 당시 아파트 단지에 최초로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시범 아케이드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는 서울 시내 최고급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대통령도 아케이드 상가를 시찰 나올 정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시에 쉽게 볼 수 있는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나 백화점, 일부 고층 건물에나 설치되는 고급 설비였습니다. 입주자가 쉽게 작동할 수 없어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엘리베이터 안내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24개 동에 3교대 근무 인원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내양이 총 9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시범아파트 단지는 도시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매립지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단지 내의 아케이드인 단지 내 상가, 부대복리 시설인 유치원, 노인정 등을 세워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앞에는 되게 재미있는 복도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단순한 편복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편복도 공간과 그다음에 주거 개별 유닛 사이에는 어떤 그런 버퍼 공간들이 있어요. 일설에는 장독대를 위한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당시 계획에 참여하셨던 어떤 그 건축가분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꼭 장독대만은 의미한 게 아니었다. 어떤 보통 편복도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둔 어떤 그런 전이 공간 같은 거였다라고 했는데 그 전이 공간과 편복도 공간이 만나면서 우리가 보통 도시의 가로에서 보는 길과 그다음에 주택과 그 사이 어떤 마당과 같은 그것이 굉장히 압축된 형태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복도는 단순한 그냥 복도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옛날 틴텐 때 같이 보여졌던 그런 입체의 어떤 가로의 느낌도 좀 나게 됩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기술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시범아파트의 건설 주체인 서울시는 처음 시도하는 대단지의 특성상 종합건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여의도는 도시 기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 편의를 위하여 최초로 중앙난방 시스템, 가스 취사 설비, 쓰레기 처리 시설을 도입하였고 구조는 지금의 벽식 구조가 아닌 라멘식 구조를 적용했으며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하는 등의 이전의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된 설비 및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냉수와 온수가 나오고 수증기로 난방을 하였기에 더 이상 연탄을 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설비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 이제 집중 코어에다가 설비를 다 넣겠지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당시로서는 이제 그런 시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설비 부분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쓰였던 부분이라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설비 라인들이 굉장히 지금 라인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시 계획에 참여하셨던 분 말로는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는 화재,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도망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의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부분이 막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도와 주거 유닛 사이 버퍼 공간이 지금은 이제 다 화단같이 막혀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좀 도면을 보시면 한쪽은 막혔는데 원래 한쪽은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뚫려 있는 게 원래는 그 화재 때 그 사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급하면 뛰어내리라고 해서 이제 뚫어놨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계획의 도면, 계획상의 도면에만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다 막았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분양 주체가 서울시이고 여의도를 매립하면서 많은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선분양 방식과 건설자금 선모집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선분양을 하기 위해 공사전에 모델하우스인 견본주택을 건립하고 분양 광고를 하는 등의 분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시범아파트 이후 본격적으로 강남에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파트 공화국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아파트 공화국의 시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아파트도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우리나라 대표 주거 유형인 아파트의 시초이자 원형입니다. 시범아파트라는 건축물 역시 1970년대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탄생한 우리의 거주 문화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건축 자산입니다. 시범아파트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기 전에 건축적 자산으로서 자료를 보존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공간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